잠깐만, 녹화 어디 있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방송. 오늘도 여지없이 아주 늦게 시작해서 아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만 빨리빨리 얘기하고 어느 분이 제안하셨듯이 세 줄 요약으로 세 줄 요약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방송을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세 줄 요약이 잘 안 돼. 하다 보면은 막 다른 얘기 나와. 안녕하세요. 세 줄 요약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열심히 세 줄 요약을 해볼 텐데, 세 줄 요약하려면 이걸 왜 봐? 그냥 세 줄 요약된 거 뭐 헤드라인 뉴스 보지. 다음 팟 이런 데 보면 세 줄 요약된 거 있는데 왜 굳이 2시간 3시간짜리 쓸데없이 떠드는 걸 보고 그래. 준하제 왔어요? 자, 일단 오늘 주제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려고. 세계가 어떻게 세상? 위험자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 자산 가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요즘에 보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슈가 있어요. 그냥 잘 모를 거야. 이쪽에 있지 않나. 무슨 이슈가 있냐면은 대통령 자문위원회 어떤 자문위원께서 한 말씀 하셨어.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의 초입이 아니냐라고 한 말씀 하셨어요. 이게 유명한 말은 아닌데, 막 회자될 만한 말은 아닌데, 저희처럼 그쪽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주열이 형님이 처음에는 뭐 반박을 하다가 또 오늘 갑자기 경기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언조의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해.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큰 측면에서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잘 못 느끼겠지만 이건 근데 물론 맨 앞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느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현재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요즘에 상황이 이래요. 자, 일본 성장률을 보면 뭔가 2015년에 이렇게 하다가 뭐 아베노믹스에서 좀 좋아지다가 요즘에 이렇게 되고 있어. 일본이 이렇게 되고 있어. 우리 또 기쁘죠? 아베형이 가시고 있구나. 쓸데없이 기쁜데, 보면은 독일도 하고 있어. 물론 우리는 이제 일본이 주춤하다 그러면은 왠지 기분이 좋고, 왠지 하여튼 뭐 이유 없이 기분이 좋죠. 제가 일본을 싫어하진 않는데 하여튼 이유 없이 기분은 좋다. 근데 하고 있어. 자, 근데 이런 분위기거든. 세계의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이번 1분기부터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근데 물론 요 정도 주춤으로 경기가 침체라고 얘기하기 힘들지. 한 분기 정도니까. 요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면 전 1분기가 너무 높아서 기저효과라 그래. 작년 1분기 대비로 하니까 이게 낮아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딱 한 나라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 딱 한 나라가 어디겠니? 세계에서 딱 한 나라가 너무 잘 나가서 지금 나머지가 전부 묻혀버렸거든? 어디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 나라? 당연히 아름다운 미국이죠. 요즘 미국이 나홀로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 그나마 옛날에 중국하고 같이 어깨 걸고 잘 나갔는데 요즘 중국도 주춤해요. 물론 중국의 주춤은 여기 주춤하고 차원이 다르지. 걔네는 뭐 일단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얘네보다 훨씬 높잖아요. 6% 뭐 이렇게 나오니까, 6% 7% 나오니까 훨씬 높지만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미국은 달라. 미국은 요즘에 거의 기염을 토하고 있어. 기염을.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 나름 올라가서 바닥을 찍다 이렇게 왜 올라가고 있겠니? 경기가 좋거든. 지금 미국 경기가 엄청 좋아요. 좀 물가도 올라간다 그러고 뭐 실업률 원래 낮았는데 더 내려가고 있고, 임금도 올라간다 그러고, 미국은 나 홀로 지금 띵까띵까 하고 있어. 지금 경기가 과열돼. 지금 뭐 금리 올리고 있잖아. 금리 미친 듯이 막 몰리고 있고, 나 홀로 지금 미국이 잘 나가고 있고. 잠깐 우리나라를 보자. 이건 세계가 지금 하여튼 분위기가 이래. 남들은 좀 주춤하는데 좀 분위기 이상한데, 그리고 저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 자본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나라가 좀 휘청휘청하잖아요. 나라가 휘청휘청한다고. 달러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뭐
뭐 금리를 엄청 올리고 지금 뭐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그쪽하고 달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사실 신흥국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사실은 선진국에 가깝지. 우리가 스스로 용납을 못할 뿐이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지표는 선진국이잖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자금이 바로 빠지는 나라 쪽에 속하지는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는 경제 체력이 현재 다른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를 잘 생각해봐. 일단 우리나라는 1번 그 경제 성장률에는 GDP에는 1번 내수, 그쵸? 우리가 쓰는 거 내수. 당연히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 몇 번 얘기했지만 내수가 좋아질 일이 별로 있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쵸? 별로 없단 말이야. 2번이 투자가 작년 재작년에 꽤 좋았어요. 나름 우리나라가 과거 10년간 투자가 계속 갔거든. 멀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서 안녕 그 나를 찾지마 하고 투자가 저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한 최근 몇 년에 투자가 좀 괜찮았어. 왜 괜찮았냐? 당연히 반도체 이런 게 잘 나갔기 때문에 뭐 그쪽에 투자가 많이 됐단 말이야. 성장률에 꽤나 도움을 줬는데, 근데 일단 우리나라 또 뭐야? 세 번째지만 제일 큰 게 사실은 수출이잖아. 수출. 자, 수출 품목을 봅시다. 수출 품목 1번 그쵸? 반도체. 우리나라는 뭐 일단 반도체니까. 2번이 뭐 핸드폰 같은 거. 자, 1번부터 봐봐. 반도체 좋아. 작년에 엄청 좋았잖아요. 올해도 좋아. 올해도 좋은데 문제는 엄청 좋은 거에서 다시 더 엄청 좋으려면은 상당히 힘들지. 그냥 좋은 걸 유지하는 정도잖아요. 좋은 걸 유지하는 정도. 반도체가 여기서 뭐 더블업, 트리플업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냥 좋은 걸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안 좋아지면 내려갈 수도 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고점 부근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물론 고점이 얼마나 갈지는 문제가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건 반도체 고점 부근이라서 막 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핸드폰 좋겠니? 핸드폰 좋겠니? 여러분들 핸드폰 옛날처럼 막 바꿔요? 핸드폰은 이미 제가 보기에 약간 레드오션이 됐어. 레드오션이 이미 옛날에 됐고, 핸드폰 한 3년 전부터는 몇 번 얘기하지만 혁신이 없어. 혁신이. 그 핸드폰이 그 핸드폰이잖아. 갤럭시 지금 몇 나왔냐? 10까지 나왔냐? 아이폰 10까지 나왔냐? 아이폰으로 치면 아이폰 7이나 8이나 10이나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우리가 막 150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 아이폰 140만 원이냐? 150만 원이야. 좋은 막 비싼 돈 들어가면서 바꿀 만한 유인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만 그러냐? 세계가 마찬가지거든. 세계가. 그러니까 핸드폰도 막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없어 보여. 실제 그렇고. 그럼 뭐야? 그 다음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당연히 별로 안 좋겠지. 요즘 분위기가. 당연히 안 좋겠지. 핸드폰이 판매 자체가 뭐 그렇게 엄청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게 분위기가 좋겠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현재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품 중에서 분위기가 좋은 게 없어. 수출 자체는 잘 버티고 있거든. 반도체가 좋으니까 아직도. 근데 이게 이렇게 상승할 동력이 작년에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상승 동력이 좀 보이는데 올해는 좋긴 좋은데 동력원이 좀 부족해. 현재 그런 느낌이야. 현재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가 약간 그런 느낌. 좋긴 좋은데 뭔가 동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나마 비빌 수 있을 만한 게 유가가 오르니까 조선. 왜냐하면 조선은 대부분의 배들이 기름 관련 배들이 많잖아요. 유조선이나 아니면은 해양 플랜트 같은 거 조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걔네 유가가 잠깐 올라갔다 그래서 이 조선 쪽이 막 좋아질 리는 없잖아. 고유가가 오래 지속이 돼야 그 다음에 조선 쪽이 좀 시차를 두고 좋아질 텐데 이 고유가가 지속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셰일가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랐다 다시 빠질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업이 만약에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또 성장률이 예전처럼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데 조선업이 다시 예전처럼 화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또 중국 조선업도 옛날에 중국 조선이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고 화학 제품 이런 거는 우리나라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파워를 가지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현재
경기 고점이 아니냐, 고점에서 약간 수그러드는 게 아니냐, 요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아직 내려간다는 건 아니야. 경기 침체로 간다는 건 아닌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 현재 분위기가. 자,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를 알고 어떻게 좋냐.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걸 보시면은 요런 거 나올 거예요. 요런 거. 이거 오늘 나온 뉴스인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9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게 뭐냐면은 경기 선행 지수는 나라마다 발표하는데 OECD가 발표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어. 약간 이렇게. 물론 100 이상이면 좋은 거고 100 아래면 나쁜 건데 어쨌건 그게 약간 내려오고 있어. 그렇다고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약간 침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현재 1분기 4월 정도까지 하고 있는 그 정도예요. 이게 아직 나빠졌다는 건 아니야. 여기서 이제 다시 100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뭐 사실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딱 분위기가 요 정도다. 1, 2, 3월 그 1분기라 그러거든요. 1분기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뭐 한은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이 딱 그 정도예요. 지금 딱 그 정도. 그쵸? OECD는 오히려 만들었냐고? 자, 요 정도의 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중에 아까 디스플레이 얘기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안 좋아. 예를 들면 이거 오늘 나온 건데 LG 디스플레이도 보면은 이거 중국 업체거든. 중국 업체에 밀려서 영업이익 같은 게 굉장히 떨어졌죠. 매출도 지금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거의 다 따라잡히고 지금 상대적으로 안 좋은데 제가 여기서 이걸 왜 보여드렸냐?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제가 좀 황당해서 뉴스를 계속 볼 때는 여러분들 그 잘 가려서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아래 붙은 뉴스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성과가 안 좋은 게 계약료 인상을 요구하는 레미콘 기사들 때문에 공장 건설에 지장을 받았고, 그 레미콘 기사들 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혀서 해외 생산이 안 돼. 그죠? 그럼 공정거래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 따라잡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야, 근데 솔직히 LG 디스플레이 성과가 안 좋은 게 레미콘 기사들 때문인가? 레미콘 기사 형님들이 임금 인상을, 계약료 인상을 요구해서 LG 디스플레이 성과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 레미콘 기사들이 계약료 인상 요구할 수도 있지. 야, 그것 때문에 공장 건설에 지장을 받았어? 지장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 디스플레이 어떤 큰 흐름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제가 잘 몰라. LG 디스플레이나 뭐 물론 뭐 레미콘 기사님들이 뭐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기사만 보면 공정거래법과 레미콘 기사들이 문제인 것 같잖아. 해외 생산 법인 설립을 공정거래법이 가로막았대. 해외 법인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발목이 그 나라 공정거래법인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요 기사 자체가 이렇게 불만 있다는 게 아니라 신문을 볼 때는 이렇게 조금 가려서 볼 필요 있어요. 이게 물론 신문들이 어느 쪽에 친기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 쪽이라든지 누구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어.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 근데 기사를 볼 때는 그 좀 가려서 볼 필요 있어. 요즘에 저런 기사가 너무 많아. 좋다 안 좋다 문제가 아니라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 은근슬쩍 한쪽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잘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성인이실 테니까 여기 평균 연령 한 40세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볼 때 좀 가려서 볼 필요 있어. 기사를 보다 보면은 레미콘 기사 형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성과가 안 좋나 뭐 이런 좀 그래 보면은 그래서 기사를 볼 때는 저런 거를 좀 이해하고 봐라. 그냥 이렇게 그죠? 평균 연령 40살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야, 그리고 제 방송은 평균 연령 40, 남성 99%잖아. 남자 99%. 그래서 형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저것도 갖고 왔어. 형들을 위해서 그 기분 좋은 뉴스 어디 갔지? 자, 기분 좋은 뉴스부터 보자. 기분 좋은 거부터 보자. 그래. 네, 형들을 위한 뉴스입니다. 형들은 대부분 1985년에서 90년 사이에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시죠. 대부분
죄송합니다. 85년이 아니라 이게 80년이어야 되는데 자료가 1980에서 1990년 사이의 분들이 여기 이렇게 쭉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쭉 계시는데 또 대부분 이쪽 이 파란색 바에 쭉 계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1995년에 여러분들의 그 와이프나 여러분들 여자친구 되시는 분보다 성비가 엄청 높았어. 100대 110. 90년 94년생은 100대 113이었어. 그런데 2017년에 되니까 여러분들의 성비가 이 여성분들은 100 기준이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105로 줄었어. 113은 111로 줄었어. 이게 아마 또 105로 줄 거야. 요 정도 차이는 자연 성비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5% 차이는 자연적인 모습이래. 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왜 줄었냐? 여러분들은 왜 죽었냐? 왜 죽었냐? 왜 줄었냐? 아니 옛날에 태어날 때는 110이었는데 왜 지금은 105야? 그쵸? 왜 지금은 105일까? 요 기사의 제목이 이거야. 요 기사의 제목이. 기사라기보다 요 표의 제목이 많이 태어난 만큼 많이 죽었다. 야, 이게 뭔 소리야? 많이 태어난 만큼 많이 죽었대. 아니 형들 도대체 뭐 했길래? 아니 뭐 해서 이게 많이 태어난 만큼 많이 죽었어요? 아니 이 표의 제목이 이거야. 표의 제목이 제가 쓴 거 아니야. 많이 태어나서 많이 죽었대. 기대 수명을 얘기하는 아니 뭐 물론 기대 수명은 저 뭐야 70살 80살 얘기고 이거 85년 90년생들은 지금 뭐 30 몇 살이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었다 해서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뭐 이렇게 기사를 읽어봤어. 뭘 하면 우리가 많이 죽나? 도대체 우리는 왜 많이 죽을까? 왜 많이 죽을까? 우리는 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자살자 비율이 2015년에 가면은 여성이 30이고 남성이 70이에요. 이거 아셨어요? 사고사도 남성이 자살자가 남성이 3대 7이야. 2배야. 거의 3배지 3배. 2배가 넘지. 2.3배. 자 그러면은 근데 더 웃긴 게 이 기사를 보면 이 기사거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울증 진료 원인을 집계한 결과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야, 남성이 많지 않아요.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 받은 환자가 누가 많어? 여성이 2배 많어. 여성이. 근데 실제 죽은 건 남성이 2배 죽어. 여성은 200만 명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고 남성은 90만 명 받았는데 그럼 남자가 반인데 죽은 거는 이게 거꾸로 2배야. 우리 서울대 교수님은 한마디로 남자는 과감하게 죽어서 사망률이 높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그것까진 모르겠고 실제 저럴까? 저거는 그냥 하나의 해석일 것 같고 아니 무슨 남성은 사망 확률이 높게 죽는데 야 이거 좀 이상하잖아. 뭐 성공률이 높다는 거야? 정확하게 뭐 헤드샷을 쏜다는 거야. 이거 좀 저건 그냥 해석인 것 같고 우울증도 여자가 많고 그런데 죽은 자살은 남자가 훨씬 많어. 참 여러분들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 이게 근데 해석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여성은 구제 확률이 높은 자살이고 남성은 사망 확률이 높은 방법인가? 그건 좀 하여튼 그래서 이거 어쨌건 이건 팩트니까 자살자가 남성이 높다. 그쵸? 그리고 또 있어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큰 이유는 안 한 것 같은데 군대 가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건데 한 해 평균 200명이 죽는데요. 뭐 이 정도가 사실은 저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야 군대 가서 한 해 평균 195.6명이 사망했어.
195.6명. 생각보다 훨씬 많지 않아요? 이 수치는 말 그대로 사고로 사망한 인원만 고려한 거다. 개인 질병은 뺐어. 전사는 없을 테니까. 전사가 뭐 얼마나 되겠니? 몇 분 안 계시겠죠. 개인 질병은 빼면은 사고사가 1년에 200명. 호호. 생각보다 사고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군대 여러분들 다 갔다 와서 지금 민방위시잖아요. 여기는 예비군도 잘 없고 대부분 민방위신데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 있다. 뭐 민방위시니까 뭐 우리야 뭐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없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즐거운 뉴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희망을 주는 결론, 언제나 결론에 희망을 줘야지. 자 봅시다. 결론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30대 후반 미혼 인구가 이미 여성에 비해 남성이 모자르다. 형들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이 더 많죠? 30대 후반 미혼 인구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 축하드려요.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은 여성이 158만 명으로 남성에 비해서 약 2만 명이 많습니다.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미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서울은 2만 6천 명이 많죠.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제 방송을 보는 아마 평균 연령 35에 39세. 거의 주력 연령층이잖아요. 주력 연령층의 99% 남성이니까 아주 바람직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신나시죠? 야, 이거 바람직합니다, 이거. 야, 여자가 더 많어. 여자가 더 많어. 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죠. 훌륭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의 경쟁자가 빠르게 사망하신 덕분으로, 왜 사망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빠르게 줄어들어서 남녀의 이 격차가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는 거죠. 잠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얼마나 기분 좋은 뉴스예요. 밤에 자야 되는데 오야 여성이 더 많텐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뉴스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편안한 뉴스. 그거 뭐 우울한 뉴스 말고 편안한 뉴스 알려드렸죠. 희망 있습니다. 원조 슈카님 감사합니다. 쿠키 100개 기쁘죠. 하여튼 그래서 생각보다 하지만 좋은 여자들은 다 시집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을 수 있어요.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돌아오셨을 수도 있죠.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오실 수도 있다. 그쵸? 자, 그리고 빨리빨리 하고 시간이 없다. 시간이 12시 다가온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 남녀 성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또 단편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 뉴스 봤어요? 그 뉴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인이거든요. 중국인인데 베트남에 이 옷을 입고 입국을 했대. 있잖아요. 요거 점점점점점점 요게 뭐예요? 요게 흔히 진해 영해 얘기하는 구단선이잖아. 구단선이라 그러잖아. 우리 바다 여기까지라는 걸 표시한 거 아니야. 이걸 입고 당당하게 베트남에 입국을 했대요. 그랬다가 이 옷을 모두 몰수를 당했다. 남중국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세상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물론 티베트 이런 데도 있겠지만 꼽으면은 만만치 않게 아마 상위권에 있는 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중국 상당히 싫어해요. 그 나라 간의 그 국민들 간의 이 뭐라 그러냐, 감정이. 왜 싫겠니? 야, 왜 싫겠어? 전쟁도 전쟁인데, 야, 치사하게 이 구단선이라 그래서 이거 그려놓고, 이게 여러분들 구단선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방송 중에. 이거 남중국해. 이게 중국이 이 빨간 선 있죠? 빨간 선. 이게 중국이 지들 그려놓은 거거든. 잠깐만,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양심이 있어야지. 이 이름 이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게 빨간 선이 중국이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네 바다. 자기네 바다. 봐도 진짜 한 100번은 본 것 같은데 봐도 어이없는 자기네 바다. 베트남 어딨어? 여기 있잖아. 기분이 좋겠니? 베트남이 중국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국민 감정이. 야,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같아도 서해를 이렇게 포 떠놓으면 서해에서 우리나라 만약에 포 떠놓으면은 뭐 중국하고 감정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빨간 선은 많이 봤죠. 이게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인 9단선인데 그건 많이 봤죠. 근데 여러분들 노란 선은 잘 안 봤죠. 베트남은 뭘 주장하는지 봤어요? 베트남도 사실은 양심이 좀 없거든. 야, 이렇게 걷어. 이렇게 노란 선. 그건 다 내 거다. 양심이 없다기보다는 좀 조금 많이 걷지. 과하게 한 요 정도 걷어야 되는데 노란 선은 베트남이 근 거야. 이거는 잘 못 보셨죠? 노란 선은 베트남이 근 겁니다. 필리핀은 파란 거. 필리핀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 섬들이 다 내 거다. 필리핀은 바다도 바다인데 이 섬들이 다 내 거라는 거야. 여기 섬 많잖아요. 암초. 이게 지금 내 섬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베트남은 장난쳐? 그거 다 내 거.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중국은 요 위에 있으니까 니들은 요거 먹고 꺼지란 거잖아. 요거 먹고. 가만히 있던 말레이시아나 브루나이는 뭐 지들끼리 뭐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요것들 하는 거죠. 요포 여기가 말레이시아 여기라는 거고 아마 말레이시아도 잘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리면 지들도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쨌건 얘네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여기 포 뜬 여기가 말레이시아 여기죠. 여기가 말레이시아 여기입니다. 괜히 죄 없는 말레이시아는 우리는 뭔데 이러고 있지만 하여튼 여기 없는 거. 자, 거기 있어요. 베트남도 이렇게 노란색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쪽은 국민 감정이 중국하고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중국 애들이 이걸 입고 베트남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입고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단체로 옷을 뺏겼대요. 신문에 났어. 신문에 뉴스에. 근데 중국 애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실제 물어보면 화내요. 당연히 자기네 거라는 거야. 당연히. 자기들이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어서 걷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자기네들 2000년 역사에 자기네들 선조가 다니던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진짜 그래요. 중국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을 해. 욕심을 부린다고. 원래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는 섬이었는데 얘들이 나라가 좀 커지니까 이제 우리 거를 욕심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디오가 튀어요? 오디오가 어떻게 튀어요? 잠깐만 건드려볼까? 튀어요? 마이크를 건드려야 되나? 이게 말소리가 튀어요? 끄악 거린다고? 뭐지? 다음 판만 그래? 다음 판만 그래요? 왜지? 저쪽은 안 그런가? 딴 건 안 그래? 트위치나 저쪽은 안 그래요? 유튜브는? 야, 다음 팟이 문제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팟의 문제네. 다음 팟의 문제. 트위치나 유튜브는 멀쩡하면.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했더니 이 구박을 하시는 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입고 남의 나라에 가는 그런 행동을 했대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한마디로 우리 일본 애들이 독도는 우리 거라고 여기 등에다가 독도이스 재패니스 거 뭐 이렇게 써갖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내비뒀을까? 그러고 들어왔으면? 근데 우리나라 또 선비의 나라여서 내비둘 수도 있을 것 같아.
독도는 우리 거, 독도는 일본 거 이렇게 한국말로 쓴 거를 읽고 들어왔어도 우리나라 선비의 나라여서 뭐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베트남에 이런 거 읽고 들어가면 추방이에요. 추방. 추방. 이거 다 우통 벗겨서 추방됐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냅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 쑥스러운 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냥 내비둘 것 같아. 근데 그렇습니다. 얘는 대단하다. 중국 애들, 중국 분들의 이런 그 마인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자. 어떤 분의 말대로 그 세 줄 요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 저것도 얘기하지, 저것도. 아, 맞아. 아,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큰일 났다. 야, 얼마 전에 코스닥 시총 3위로 올라온 종목 봤어요, 여러분? 이 뉴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코스닥 시총 3위. 얼마 전에 누가 찍어줬어. 난 머리털라고 처음 본 종목인데. 들어보셨어요? 나노스라는 종목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나노스? 종목 얘기는 안 하는데, 누가 이게 코스닥 시총 3위래. 보니까, 아, 그래요? 하고 이거 차트를 봤거든? 2017년에 1,000원이야. 1년 전에. 근데 지금은 8,300원이야. 그것도 4월 중반에 3,000원이었거든. 안 됐으니까 한 3배 올랐죠. 여기서 한 달 만에 3배. 얘가 시총이 얼마래더라 지금? 시총이 뭐 3조래나? 뭐 거기까지 올랐대. 그럼 잠깐만, 이게 그럼 뭐하는 회사냐 도대체 뭐하는 회사길래 저렇게 올랐냐? 그래서 또 봤지 뭐하는 회사인지. 나 진짜 머리 털라고 처음 본 종목이거든요.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답니다. 나노스라는 회사의 사업 실적 매출액 35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147억. 아니 매출액 300억대 회사가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3조랬냐? 코스닥 랭킹 3위래. 매출액 300억.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옛날에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회사가 하나 있죠. 기억은 나십니까? 이 차트의 주인공, 이 엄청난 차트의 주인공. 이거 누구 차트인지 아세요? 이름이 가렸네. 루버 아니에요 이거. 이게 그 유명한 2016년이니까 코데스 컴바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코데스 컴바인. 지금도 있어요. 옷 만드는 회사잖아. 옷, 의류 만드는 회사. 이게 시가총액 6조까지 올라갔던 회사. 6조까지 쫙. 야, 이건 뭐 얼마지? 뭐 얼마야? 옆에 내가 축을 안 그려서 모르겠는데, 야, 이 회사 아직 있을걸요? 시가총액 6조를 찍은 시총 랭킹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랭킹 2위인가까지 올라갔던 코데스 컴바인입니다. 코데스 컴바인. 이거 우리 옷 만드는 회사잖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나노스의 지분 구조를 봅시다. 이거 신문에 다 나온 얘기야. 자, 뭐 광림이 53%, 마스터 투자자 한마디로 직원들이겠죠. 이거 25%, 쌍방울이 19% 갖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은 이만큼이 보호 예수에 걸려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1년이던 2년이던 얘들이 지금 특정 기간 동안 주식을 못 파는 상태야. 자, 그러면은 실제로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몇 프로예요? 요거죠. 요거. 코데스 컴바인이 왜 저렇게 오를 수 있었냐면은, 코데스 컴바인 저 당시에 대부분의 대주주가 보호예수가 뭐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못 파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보호예수 기간에 걸려 있었어.
그러면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1, 2%밖에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실제 남아있는 주식 1% 중에 50%, 0.5%만 사도 가격이 막 오르는 거야. 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한마디로 나올 수 있는 주식들이 다 못 나오고 어딘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유통되는 거래수가 적으면은 내가 그걸 조금만 사도 막 오르는 거야. 팔 사람이 없어서. 팔 사람이 없어서. 아니 내가 사서 가격을 올리겠다는데 그게 왜 사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걸 사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문제는 그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나 하고 덥석 물면은 그때부터 사기가 되겠지. 준하제가 여기 있어요. 품절주라 그래요. 품절주. 거래되는 거래량이 너무 적은 주식들은 저런 식으로 누가 조금만 사면은, 나노스라는 회사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탈모약을 개발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출액 3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닥 랭킹 3위로 올라갔다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누군가가 유통주식 수가 적으니까 저걸 가격을 올렸다라고 봐야겠지. 올렸다라고. 유통되는 거래 주식 때문에. 유통되는 거래 주식이 너무 없으면 여러분 상장 폐지 조건도 됩니다. 조심하세요. 상장 폐지 조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거래되는 주식이 적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돼요. 저거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떠안을 수도 있어. 떠안을 수도 있어. 아니 누가 찍어줬어. 나노스라 회사를 아냐고. 그래서 그 뭐하는 회사인데? 시총 3위래. 들어가 보니까 저런 오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야, 오늘의 본 얘기를 하자. 본 얘기를. 어디 갔냐? 오늘의 본 얘기 어디 갔어? 그래, 이거부터 하자. 야, 시간이 없다. 시간이. 제가 웬만하면 12시 반에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자, 오늘의 주요 얘기를 합시다. 메인 얘기를 합시다. 엉뚱한 거 떠들지 말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소송이 얼마 전에 2심이 끝났어요. 그 2심이 끝나니까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나온 거지. 그 소송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때 당시 참여했던 기업들하고 코레일하고 싸운 거야. 한마디로 기업들은 코레일한테 내 돈 돌려줘 그랬고, 코레일은 네가 내놓은 돈을 내가 왜 돌려줘, 이런 걸로 소송이 걸렸어요. 물론 소송 내용 훨씬 복잡하긴 한데, 근데 결국엔 코레일이 이겨서 코레일이 철도 부지창이라는 땅을 찾고 용산 개발을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요때 과거로 돌아가서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자, 대지 면적 보시면은 철도 정비창과 서부 이천동이란 말이 나와요. 일단은 보세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 철도 정비창과 서부 이천동이라는 두 개의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야. 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31조 원.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총 사업비 31조 원. 자본은 민간들이 되는 거야. 민간이나 해외 자본이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얼마나 멋진 사업이었냐면은 조감도를 보세요. 제가 찍어드렸죠. 이게 그 당시에 조감도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용산과 서부 이천동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조감도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게 뭔지 알아요? 가운데 있는 이게 그냥 실제로 이걸 하겠다고 그려놓은 거야. 이거 그냥 멋지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이 타워 이름도 있어. 트리플 원인가? 이름도 있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로 짓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 계획이 언제 나왔냐면 2005년, 2006년에 나왔거든. 2005년, 2006년에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한 높이 빌딩들이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얼마나 63 빌딩만한 빌딩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4개, 5개, 6개 정도 짓는 거잖아. 거의 63 빌딩 만한 급의 건물을 한 5-6개 짓고 가운데다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게 몇 미터래더라? 600m인가? 111층짜리 빌딩을 져서
여기를 이런 국제 개발 뭐 지구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거든. 사업비는 31조 원. 사업비는 31조 원.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2005년, 2006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용산국제개발 이쪽이.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였냐? 이게 왜 이런 그 개발 계획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이게 용산이고 여기가 한강이야. 그럼 노란색이 철도 정비창이란데 무슨 소리냐면 코레일이 갖고 있던 철도를 정비하는 곳이거든. 근데 코레일이 빚이 많았어. 그때 당시에 뭐 KTX 만들고 막 이러느라고 빚이 많아서 이 땅을 개발해서 빚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노란색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이 노란색 땅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어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사업비 4조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작게 노란색 땅만 개발하겠다. 그럴듯했지.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앞에 있는 땅이 요 하늘색. 소리 이상해요? 소리 이상해? 왜 이상하지? 컴퓨터 가버가려고 그렇다고? 다음 판만 그렇다는데? 트위치나 유튜브는 멀쩡하고 다음 판만 그런데 오디오가 씹혀? 껐다 킬까? 왜 그러지? 껐다 켜? 야, 하여튼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30분 40분 끌 거야. 30분 끌 거야. 끄면 안 할 거냐고 날카로운데. 자, 하여튼 그래서 요 하늘색 있잖아요. 요 하늘색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아트 단지야. 아파트 단지 있고 뭐 상가 있고 조그만 빌라들 있고 이런 땅이거든. 그게 뭐냐면은 서부 이촌동이란 땅이었어요. 이쪽은 동부 이촌동, 이쪽은 서부 이촌동이거든.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노란색 땅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한강으로 가는 길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막혀 있잖아. 오디오 겁나 끊긴다고? 막혀 있다고. 근데 그냥 약간 저개발 지구였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오세훈 시장 아저씨였는데 오세훈 아저씨가 요 노란색에 대한 어쨌건 서울이니까 개발 계획을 인가해주는 허가해주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서울시가. 자, 그럼 요 뭐 용적률 뭐 이런 거 정하고 권한 뭐 허가해주고 그러잖아요. 요 노란색 땅을 개발하는 애들한테 파란색을 같이 개발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어. 용적률을 높여주고 뭐 건물 위로 올라가는 거 뭐 해주고 이런 거를.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파란색을 같이 개발하라는 조건이었거든. 자, 그게 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원래 개발하려던 계획이 파란색하고 같이 개발하게 됐어.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이걸 PF라 그러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의 특징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그 페이퍼 컴퍼니를 개발 회사를 만든 다음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을 넣는데 쩐주들이 돈을 넣을 때 항상 뭐를 요구하냐면은 지급 보증을 요구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누군가가 이 사업 주체가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설 거를 요구를 많이 해. 우리나라에서 누가 보통 저런 사업에 보증을 섰냐면은 건설사들이 섰습니다. 건설사. 우리나라 요즘도 그럴걸? 10년 동안 거의 10년 20년 동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마디로 어디를 개발하면은 그 개발의 주체가 대부분 건설사였어요. 건설사가 여기를 개발할 테니까 쩐주들한테 돈을 좀 주세요. 그럼 쩐주들이 돈을 넣어주는 대신에 건설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방식이 아니거든. 건설사가 무슨 죄야? 건설사는 건설만 하는 건데 건설사는 말 그대로 건설만 해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집을 산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한테 보증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거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 개발하고 싶어. 그래서 뭐 개발을 해.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자 부른 다음에 그 돈 는 거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왜? 인테리어 업자는 그 집을 인테리어하면 돈을 버니까 이런 논리를 세우면서 지급 보증을 요청한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를 개발하는 주체가 굳이 건설사일 필요는 없거든. 필요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개발 주체가 대부분 따로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근데 특이하게 건설사들이 개발 주체가 돼서 건설사들이 지급 보증을 쓰는 양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 얘기 출렁일 때가 오면 건설사들이 우르르 망하죠. 지급 보증 썼다가 우르르 망하잖아. 건설사들이 우르르 망하면은 거기에 돈을 넣었던 애들이 우르르 망하죠.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 부동산 가격 출렁했을 때 저축은행들이 우르르 망했잖아. 왜? 사업에 대한 타당성보다는 그걸 누가 지급 보증했냐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고? 다른 나라는 이거를 개발하는 개발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를 향후 10년, 20년, 20년 어떻게 개발할지 플랜을 짜요. 이 플랜이 그럴듯하면은 쩐주들이 자기들이 리스크를 안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발사 시행하는 사가 들어와서 계획을 세우면은 마치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내 책임으로 주식 사는 거 똑같죠. 쩐주들이 돈을 넣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야, 이 사업은 비전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리스크를 안고 들어온다고 보통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그렇게 일단 그걸 그렇게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만한 개발사가 잘 없고, 그쵸? 그게 사실 있어야 되잖아. 옛날 같으면 사모펀드 같은 애들, 마치 건설사 이런 개발의 사모펀드 같은 애들이 있어서 걔들이 개발 계획을 쫙 세워갖고 세운 다음에 쩐주들을 모집하고 여기에 맞춰서 건설사들을 불러서 건물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돈이 흘러가면은 나중에 쩐주들한테 돈을 주는 이런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계획을 세우려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계획을 세워. 그러니까 쩐주들이 들어올 때 건설사한테 지급 보증을 요청을 해.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이거든.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없어서 회사들이 다른 데 싼 가격에 넘어간 거고 비슷하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우리나라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봅시다. 노란색을 개발할 때 저때 개발주 메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워낙 큰 거니까 만들어서 여러 건설사들이 들어오고 뭐 인테리어 업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해서 한 3, 40개 정도 회사가 들어와서 여기를 개발하는 드림허브라는 개발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이름만 있는 거야. 드림허브라는 그런 걸 만들어요. 드림허브가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을 주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인이 누구였냐? 이때 처음에 삼성물산이었어요. 삼성물산이 들어와서 노란색 개발 계획을 딱 보니까 될 것 같아. 자, 노란색 하겠어. 오케이. 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겠어요. 삼성물산에 들어와서 노란색 개발 계획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파란색을 보니까 이게 파란색은 정말 헬이거든? 노란색과 달라요. 노란색은 땅 주인이 누구야? 코레일. 노란색은. 파란색은 땅 주인이 누구예요? 수많은 우리들이잖아. 이거 수많은 우리들이거든. 이건 코레일 한 명이야. 노란색은. 이거 걔하고 얘기하면 끝. 뭐냐 이거. 걔하고 얘기하면 끝인데 이쪽은 수많은 개인이란 말이야. 수많은 개인. 얘들을 언제 다 설득해서 이걸 다 치우고 뭐 이거 얘들은 또 노란색은 얘기를 하면 돼. 얘들은 뭐 맘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띠 묶고 눕죠. 머리에 띠 묶고 눕잖아.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파란색하고 같이 개발한다 개발 계획을 발표하니까 파란색이 거래 정지가 걸려요. 땅 매매 금지가 된다고. 땅 매매 금지가 되고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누구는 가만히 있겠지. 누구? 여기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겠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이런 데 있거나 위치가 좀 안 좋은 데 있는 분들은 오케이 개발 오케이. 아니
오케이 하겠지. 여러분들 같아요. 상식적으로. 뭐 이상한 데 이렇게 박혀있는 여러분들은 개발 오케이 할 거 아니야. 하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뷰 좋은 맨 앞에 있는 여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하겠어? 엔간에서는? 웬만큼 주지 않으면? 하겠어요 지금? 당연히 내고를 시도하겠지. 내고를. 딜이잖아 딜. 장난쳐. 야 여기 있는 애들이야 오케이 하겠지만, 아니면 뭐 이 구석에 있는 애들이 오케이 하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오케이 하기 싫겠지. 야 우리한테 뭔가 그 위치를 다시 준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이때 당시 계획이 뭐였는지 아세요? 계획이? 이 파란 거를? 자 여러분이 계획이 뭔지를 알아보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이거 그냥 막 그린 거 아니야. 정교하게 그린 겁니다. 자 아까 아파트 있던 데가 여기잖아요. 뭐가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아파트를 밀고 뭐를 만드는 거야? 잘 보세요. 아파트를 밀고 뭐를 만들었어? 야 공원이잖아. 공원. 숲을 만들어버린 거야. 밀고 전망을 만드는 거지. 조망을 권을 이렇게 앞에 이쪽 단지에다 준 거잖아요. 다 밀어버린 거야 그냥. 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 갔어 그러면? 아니 여기다가 아파트를 더 큰 걸 짓고, 요즘 재개발 같으면 여기 앞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그 아파트를 더 높게 지어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 위치하고 똑같은 데다가 주겠다 이러면 설득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이걸 밀어서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거든? 그러면 얘들은 어딘가로 가야 돼. 어딘가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여기 있는 형들은. 자 그러니까 이게 웬간해서는 설득하기가 쉽지 않지. 게다가 이게 한두 명이냐, 여기 뭐 수백 수천 가구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 수천 가구.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설득하는 게 헬이지. 헬. 삼성물산이 그래서 딱 분위기를 보고 있다가 파란색을 설득하라 그러니까 이거 해야겠어? 어떡합니까? 그래서 포기해요. 던집니다. 야 우린 이 딜을 못하겠어. 우리가 메인 그게 안 할래. 그리고 포기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롯데산업개발인가? 롯데가 들어오죠. 자 롯데가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삼성물산은 도망가고 롯데가 들어왔는데 손절했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이게 언제 계획이 돼서 언제 실행이 됐냐면 2005년, 2006년에 계획이 돼서 2007년, 2008년부터 이제 막 뭔가를 하려 그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게 있어. 언제라고? 뭘 해야 될 때가? 2007년, 2008년, 2009년이죠. 뭘 쳐야 될 때가? 자 여기서 항상 나오는 그분이 나오시죠. 또 나오시지.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등장하는 그분이 2008년에 걸렸어. 2008년이 뭐예요? 언제나 등장하는 그분. 리만이 터지죠. 언제나 리만이 빵 터지는 거야. 리만이 빵 터지면서, 게다가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야? 한마디로 부동산 망했다 사태잖아. 부동산 망했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터져요. 근데 이건 얼마짜리 부동산 계획이다? 31조 원. 야, 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니? 없겠니? 이게 부동산 사업이잖아. 31조 원짜리 부동산 사업인데, 리만 형님의 다른 이름은, 그 앞에 있는 이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잖아. 모기지가 뭐야? 부동산, 한마디로 서브프라임, 신용등급 안 되는 부동산이 저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냈다. 골로 가셨네? 라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미국에서 빵 터진 순간에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 부동산이 저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이 31조 원짜리 이거 지금 요 서부 이촌동에 있는 주민한테 엄청난 돈을 줘서 다 어디로 보내신 다음에 여기를 밀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이 원대한 계획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들어온 건설사들한테 지급보증을 요청하는데, 건설사들이 이거 지급보증하게 생겼어? 할 수 있겠어요?
쩐주들이 그 돈을 넣겠니? 그럼 지급 보증 안 하는데? 당연히 쩐주들이 돈을 안 넣죠. 추가로 넣으려면 니들이 건설사한테 지급 보증을 하라 그래. 건설사들은 지급 보증 하겠어요 지금 저걸?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는데? 하겠니? 당연히 안 하지. 근데 이 당시에 뭐 했었냐면은 노란색 땅에 있는 요 부지는 이미 샀어. 돈을 넣은 돈으로 저 부지를 샀다고. 노란색 부지를 몇 조짜리를 사놨어. 그리고 이제 막 삽을 풀려 그러는데 첫 삽을 풀려니까 서울시가 야 하늘사까지 같이 개발해. 아니면 니들 거기 개발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늘색을 설득하다 보니까 설득이 되겠냐고. 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다 돈을 더 넣으려면은 쩐주들이 돈을 넣을 테니까 지급 보증해. 그럼 건설사들이 야 왜 우리가 그걸 지급 보증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안 해. 그리고 티격태격하면서 어떻게 서부 이촌로 이거 이미 거래정지 걸렸어. 매매정지 걸려서 여기는 지금 몇 년간 못 팔거든. 뭐 걸려있잖아. 재산권 지금 침해당하고 있잖아 나름. 거래가 못하게. 그러니까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야 빨리 결론을 내. 우리 거 비싸게 사든가 아니면 우리 빼줘 요청을 하고. 이도저도 아닌데 뭐가 터졌다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져서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갔죠. 뭘 어떻게 돼. 이 프로젝트 자체가 침몰을 했지 여기서. 이거 뭐 지금 답이 없잖아. 답이 이게 원만히 해결되려면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세 가지가 겹친 거 아니야. 건설사 지급 보증하라 그래. 건설사들 내가 왜? 저 파란색 설득하라 그래. 야 파란색이 누구야? 우리들이잖아. 수많은 우리들이잖아. 수많은 우리들이 배를 째고 누웠어. 여기 있는 분들은 팔 수 있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조망권에 배를 째고 누웠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어요. 그게 용산 개발이 실패하게 된 지금 히스토리 원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배를 째고 누웠죠. 건설사들도 배를 째고 누웠고 여기 들어간 자금이 희한하게 진짜 표현 그대로 삽질 한 번 안 했는데 돈이 없어졌어. 삽질 한 번. 거짓말 아니라 여기다가 삽질을 한 번 못했어. 삽질을. 아니 뭐가 돼야 삽질을 하지. 건물을 짓다 올리다가 멍한 게 아니라 삽질을 못했어. 근데 몇 조가 날라갔어. 삽질을 못했다니까? 이 31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여기에 뭐 4층짜리 뭐 상가라도 지어야 되는데 4층짜리 상가는커녕 뭐 그냥 없어졌어.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기다가 집 한 채 못 졌어. 집 한 채. 코레일은 돈을 받았지. 노란색 땅을 파는 돈을 받았는데 얘들이 다 망하니까 기한의 이익 상실하면서 뭐 어느 정도 그 뭐 몇 조 거의 뭐 몇 조를 무슨 수수료를 먹고 이자 비용으로 먹고 해서 몇 조라는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았습니다. 녹았어요. 일단 계약을 했다 계약 취소되니까 계약금도 있겠지. 저 돈을 빌려온 거에 대한 이자가 또 어마어마하겠죠. 이자가 도대체 몇 퍼센트씩 감도 안 잡혀. 몇 조에 대한 이자를 다 내려니까 뭐 몇천억의 이자로 그냥 날라갔겠지. 저 땅을 샀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다 나가 코레일이 손해배상하니까 다 물어줘야 돼. 이래갖고 그걸로 그 소송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걸로 그 드림허브라는 그 주체와 코레일이 소송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드림허브가 이 노란색 땅을 코레일한테 다 뱉는 걸로 지금 그 판결이 났죠. 그래서 코레일은 이 노란색 땅을 다시 받고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여러분 뭐 때문에? 서부 이촌동 주민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집값 막 반토막 나고 거래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나마 요즘 불만이 좀 들어가셨을 거야. 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왜 그럴까? 2008년과 2018년은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까? 2008년과 2018년은
그쵸.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